소셜미디어에서 가짜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영상이 퍼지면서 35년 된 뉴저지 식당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이 39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 활주로에서 5일 델타항공과 일본항공의 여객기가 날갯길이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언급, 건강을 사면사유로 내세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 영상이 퍼지면서 35년 된 뉴저지 식당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저지 웨스트 뉴욕에서 라 푸푸사 로카를 운영 중인 엘리우 바레라는 지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이 아이스의 단속에 있었다는 가짜 틱톡 영상이 퍼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단속 영상 조회수는 140만 뷰를 돌파하면서 식당을 찾는 고객들의 80%가 급감했습니다. 바레라는 인터뷰에서 가짜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믿었다는 것에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짜 영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속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필라델피아 소재 템플대학교에서 아이스 단속국 요원인 척 기숙사 급습을 시도하려던 학생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아이스와 경찰 글자가 새긴 티셔츠를 입고 기숙사를 급습하려고 시도했고 또 한 명은 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이들은 템플대학 인근에 위치한 한 업소에서 단속요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한편 이민정책 전문 매체 다큐멘티드에 따르면 최근 30일간 틱톡에서 아이스 해시태그가 포함된 영상은 92,000건 이상으로 직전 3개월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해당 영상 중 상당수가 사실 확인 없이 퍼지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년간 뉴욕 한인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의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39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 후보 접수 마감 결과 이명석 전 퀸즈 한인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회장 후보 출마자가 1명으로 확정된 만큼 서류 심사와 입후보자 등록 공고, 최종 신임 투표를 위한 총회 일정 등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여주영 선관위원장은 단독 입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서류 심사 기간을 당초 7일간이 아닌 2-3일 이내에 마친 후 입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 일정도 3월 전에 열릴 수 있도록 뉴욕 한인회 집행부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투표를 통과하기 위한 총회 의결 정족수는 4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총회에 앞서 후보자의 뉴욕 한인회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연설회와 토론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총회 일정과 마찬가지로 추후 발표키로 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 활주로에서 5일 델타항공과 일본항공의 여객기가 날갯길이 충돌한 어처구니없고 아찔한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동하던 일본항공 오른쪽 날개가 이륙을 위해 대기 중이던 델타항공에 꼬리 날개를 쳤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륙한 일본항공 여객기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이동 중이었고 델타항공 여객기는 멕시코 중부 푸에르토 바야르타로 출발하기 전 기체 결빙을 제거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이날 충돌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는 대가로
사실상의 사면을 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에릭 아담스 시장이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언급, 건강을 사면 사유로 내세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주 자신이 휴가를 낸 것은 전신 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마취에 따라 당시 뉴욕시장 권한을 제1부시장에게 이양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주례기자회견에서 내가 많이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있었고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올해 64세로 여러 가지 건강검진 중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뉴욕시장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적법 절차를 준수했고 다행히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내가 지난주 휴가에 대해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극히 개인적인 건강 문제였기 때문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뉴욕시장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번 주에도 다른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부에서는 아담스 시장이 연방검찰에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를 취하할 할 명분을 주기 위해 건강체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의공호관은 아담스 시장이 마취를 받는다는 사실을 공공의 공의공호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뉴욕시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시장 6호 때 시장직 계승 1순위는 공의공호관, 2순위는 감사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요커 10명 중 6명이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가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뉴요커 12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맨해튼 교통혼잡세에 찬성하며 계속 이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을 공화당 유권자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는 절반이 교통혼잡세 계속 시행에 찬성했고 특히 맨해튼 거주자는 3분의 2가 이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맨해튼 교통혼잡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교통혼잡세 폐지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유권자 절반이 계속 시행에 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맨해튼 교통혼잡세를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호컬 주지사는 이 조치는 뉴요커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며 계속 시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당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예측대로 교통량이 줄었다고 평가했고 39%는 맨해튼 지역의 교통 흐름이 빨라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교통혼잡세 부과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진입하는 운전자 중 66%가 교통혼잡세에 찬성한 반면 32%가 반대하는 등 맨해튼 진입 차량이 이 제도를 더욱 반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됐으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밤 9시 이전까지 승용차 기준 $9가 부과됩니다.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최초로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에 우승하는 참가자는 올 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출전권이 제공됩니다. 김영민 김은용 스포츠위원회 뉴욕지부 사무총장은 3일 본방송을 방문하고 오는 9일 퀸즈 칼리지 피츠제럴드 체육관에서 2025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열린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 김은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창립한 이 대회는 태권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뉴욕에서 열리는 첫 대회로 서툰 점은 있지만 고 김은용 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기리고 그의 업적을 뉴욕 태권도인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회가 이제 잘 이루어짐으로써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기금이 모아지게 되면은 이제 좀 엘리트 선수들을 잘 모집해서 한국에 또 이제 매년 7월에 이제 국제 대회가 열리거든요. 김은용 스포츠위원회.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저희가 또 지원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뉴욕 대회에서 우승하는 엘리트 선수들에게 올여름 서울에서 개최하는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출전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투른 점도 많지만 아마 해가 지날수록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그래도 60명 심판들을 다 모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팀 이제 시범 시합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등 팀한테 혜택을 주는 게 한국에서 이제 김은용 스포츠컵 대회를 국제 대회 열릴 때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2024년 김은영컵 대회에는 전 세계 58개국 3,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품새, 격파, 팀 대항 경연, 겨루기 등 4개 부문에서 최고의 자리를 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서 금지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나 소녀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가 경기에 나가도록 허용하는 학교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명령 서명 행사는 전국 여성 스포츠의 날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로 젊은 여성 선수, 학생 선수, 학부모를 초대했고 서명을 마친 뒤에 이들을 자신의 책상 주위로 불러 모아 펜을 나눠주면서 자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올림픽에도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는 외국 선수들이 미국에서 여성으로 등록하려면 생물학적 성별도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비자 정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지법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5일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250년 역사에 역행한다며 시행 일시 중단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두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법도 지난주 해당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며 정부는 곧바로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소유 재개발 발언에 대해 대내외적인 비판이 확산되고 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이 구상을 공개적으로 극찬했고 국무부와 백악관도 신선한 제안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미국 장악 구상은 20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이 전쟁 지역과 관련해 내가 처음으로 들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극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주민을 내보낸 뒤 가자 지역을 재개발하고 다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구상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테말라를 방문 중인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해 그것은 적대적 조치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매우 관대한 조치이자 하나의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대통령 발언은 가자지구를 재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맡겠다는 제안이며 불발탄과 잔해 때문에 현재는 사람들이 다시 가자지구에 돌아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통령 구상이 대담하고 신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트럼프 구상을 옹호했습니다.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며 영구적 이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그곳은 철거 현장과 같으며 수돗물도 없다. 대통령이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대담한 새 계획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의 미국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 그것은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구상 최고의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영내 파트너들과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인 펜 본디 법무장관이 상원 인사청문회 통과와 동시에 트럼프 수사를 담당한 연방검사와 FBI 수사요원에 대한 대대적 보복에 착수했습니다. 펜 본디 장관은 어제 취임식에서 정치적 동기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던 공직자를 조사할 내부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을 다양한 혐의로 기소한 검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참여한 FBI 요원을 색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펜 본디 장관은 엘빈 브래그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잭 스미스 전 특검 등을 조사 대상이라며 명시적으로 언급, 정치적 보복이란 칼춤을 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고,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축소, 세금을 포탈한 반면 은행 등에는 자산 가치를 크게 부풀려 많은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인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또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와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었고,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자 어쩔 수 없이 기소를 취하한 인물입니다. 본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조직에서 쫓아내겠다고 경고하는 업무 명령에도 서명했으며, 이는 트럼프와 국정 목표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사표를 내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은 브라이언 드리스콜 FBI 국장 대행이 연방의회 난동 사태를 조사한 요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드리스콜 FBI 국장 대행은 내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부하 요원들의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며 보부 차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한 독주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던 민주당이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의 약한 고리로 보고 머스크에 대해 포화를 집중,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와 맞서기 위한 방법을 찾던 민주당, 머스크를 공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머스크를 향한 민주당의 비판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부 수장 자격으로 연방정부 모든 공무원들의 임금 기록 등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자 민주당이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연방재무부 앞에서 개최된 시민단체의 시위에 참석, 미국 국민 그 누구도 머스크를 선출하지 않았다며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머스크가 무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 출신 크리스 베놀런 연방상원의원은 우리가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강도 사건을 보고 있다며 머스크의 전횡 등을 권력을 찬탈한 강도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사라지게 된 미국 국제원조처 앞 시위에서도 버지니아 출신 돈 바이어 하원 의원이 국제원조처 해체는 범죄이며 민주당이 모든 입법 도구를 사용, 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인사 수백 명의 SNS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머스크 언급 횟수는 211건으로 이는 지난해 1월 1일 6건의 35배에 달하며 지난달 20일 트럼프 취임식 때 75건보다 3배 많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찬성한다는 답변은 39%에 그쳤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 국민이 머스크가 지나치게 나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머스크를 공격하면서 트럼프 견제에 고삐를 잡으려 한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미국 상품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9,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35억 달러, 무려 17% 폭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수출이 3조 1,915억 달러로 전년보다 1,198억 달러, 3.9% 증가했지만 수입은 4조 1,100억 달러로 전년보다 2,533억 달러, 6.6% 늘어나는 등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의 2배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954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유럽연합의 2,356억 달러, 멕시코 1,718억 달러, 베트남 1,235억 달러, 아일랜드 867억 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독일에 대한 무역 적자도 848억 달러, 대만 739억 달러, 일본 685억 달러였고, 한국이 660억 달러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9번째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 주요 국가와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면서 수출이 부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 소비자들은 달러화 강세로 구매력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중국 등 해외의 상품을 더 많이 수입, 무역 적자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아일랜드에 대한 적자폭이 867억 달러로 5위를 차지한 것으로,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비만 치료제가 미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어 순식간에 순위가 급부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무역 적자도 98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95억 달러, 무려 25%나 폭증했고,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인권위원회는 4일 서류 미비자들이 연방이민국 단속에 따른 서류 미비자들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핫라인 번호는 718-460-1512입니다.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연방국세청을 사칭한 경기부양금 수령 관련 텍스트 메시지가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북미 지역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연합체 아이오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본사에서 초고속 충전 서비스 런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의 거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714년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요아힘마 바이올린이 7일 열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악기 경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최대 유통업체이자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가 인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인원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폐지 기조에 육군사관학교 내 한국계 생도 클럽인 한미관계 세미나를 포함한 12개 클럽이 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 연방자동차 교통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월 전년 대비 59% 급감한 1277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회장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성공에 크게 기여한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매주 토요일 방영되는 폭스뉴스 프라임타임 쇼 진행자로 낙점되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해 지는 시간은 5시 2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